와,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이걸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SNS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댓글도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 더 우리 얘기를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그냥 8대 0이라는 그 숫자가 딱 나와버리는 순간부터, 아, 이 대한민국에 정말, 과연 우리 나라를 정말 믿고 우리 젊은 세대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너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냥 그래서 부정선거가 그냥 이 눈앞에서 벌어져도 그냥 내 표를 뺏어 가가지고 찍고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이 지금의 우리 법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현 씨가 분노하는 이유가 이 그래프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있은 부산 교육감 선거. 부정이 없었다면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가 당선됐을 겁니다. 50%가 넘는 사전선거 표 투입이 의심됩니다. 얘네들이 사전에 여론조사 같은 걸 자기들은 돌려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되고 이까지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10% 진다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는 세게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그 대선이 자기들은 천추의 아니에요. 1% 2% 예술적으로 보기 좋게 뭔가 감동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제 왜? 이기지 못하면 자기들이 의석 확보가 안 되고 대권을 못 잡으면 부정선거의 그 역풍에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해온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부터는 언론도 도와준다. 우리를 뭐 부정선거 무시도 하고 음모론이다 하고 일방적으로 부정선거 선관위 편들어서 방송 나가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우기고 뭐 시연회를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사법부도 철저하게 이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어요, 이제. 그리고 더 무서운 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민들이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이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뜨고 저 사람은 저렇게 뜨지만 맞아. 원래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원래 유리했었어. 그리고 요번에가 무서웠던 게 보궐선거에 난 소름이 끼쳤던 게요. 단순하게 쟤들이 교육감 하나 자리를 찾자 이게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난 이 결과를 보면서 뭘 봤냐면요. 아, 밀어붙이면 된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떠드는 사람들조차도 이상하다는 말만 하지 이걸 입증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거나 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얘들은 이번에 하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이제 원래 총선이 문제지만 대선을 이제 먼저 하게 됐지 않습니까? 정치 일정상. 어마무시하게 할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도. 첫째, 이렇게 해도 먹힌다. 아무 소리 안 한다. 예. 두 번째, 마지막이다. 이제부터 공포정치예요. 왜? 아시겠지만 언론이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가 그렇다고 사전에 가스라이팅하고 결과가 나오고 재검표 신청을 또 법원에서 무시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다가 뭐 부정선거위원 소지가 있고 뭐 해도 다 묵살되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거 국회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입법으로서 5.18 무슨 말 한번 잡아가듯이 부정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허위사실 유포, 유언비어 날조 등으로 잡아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공포정치가 시작되고 이거야말로 독재예요. 2024년 12월 3일 잊혀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회 마당에 내린 헬기들 700여 명의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합니다. 동시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300여 명의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선관위의 군인들은 무슨 용무가 있었던 것일까? 선관위 관악청사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원 연수원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칩니다. 192여 명의 군인들이 세 대의 버스로 연수원 앞에 내립니다. 목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적이 과연 선관위에 대한 비밀 공작일까?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대통령이 선관위 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초기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면 행정명령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동원해서 충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선관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게 어렵다는 걸, 그래서 대통령 심정을, 비상계엄을 한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정말로 철옹성 같은 그 가운데 있고 그 외 대법원, 헌재, 검경, 그다음 민주당, 그다음 제도권 언론들이 완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쪽에서 뭘 잘못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선관위가 그 가림막 속에서 완전히 외부의 통제 없이 스스로 정말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썩어가고 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선관위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신문, 방송 등 제도권 언론 등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당인 민주당도 선관위의 보호세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사실 없기를 바라는 마음 당연히 이해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썩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거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법부도 썩은 게 맞고요. 이거를 드러내지 않는 언론도 썩은 게 맞고요. 이런 부정선거 관련 영상들을 알고리즘에 노출하지 않게 하는 유튜브 코리아도 썩은 게 맞습니다. 지금 전부가 다 썩어 있는 게 맞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이 위쪽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발전했지만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베네수엘라처럼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와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득 계시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울대 통계학과의 명예교수이신 박성현 교수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런 부정이 없이 이게 있는 그대로 선거 결과나 팩트라 하면 이건 정말
신이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자유자재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해킹으로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을 투표를 한 것처럼 만들 수 있고 유령 유권자도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제 내가 투표를 하러 가니까 그 사전 투표자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상하다. 우리 집에서 사실은 이쪽에 안 살고 있는데 일부러 그 관내 사전 투표가 없는 그 보궐선거인데 얘가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선거할 턱이 없는데 이상하다 해서 내가 나온 뒤에 다시 전화를 해봤죠. 네. 해보니까 사전 투표 안 했다고. 삼촌, 예? 삼촌 저 안 했어요. 왜 나 사전 투표했다고 돼 있어요. 나 왜 내가 거기까지 가서 있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투표장에 가면 어떤 절차를 거쳐 투표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발급이 됐을 때 선관위의 선거 서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지가 발급되면 선관위 서버 안에서는 소스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본선거에 나가면 거기에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사전투표자라고 인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도 투표를 한 것처럼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령 투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통합선거인 명부 그게 한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이 제일 심각해 보이던데. 그렇죠. 그렇게 제일 잘 바깥쪽에 있는 게 인터넷이고 네, 인터넷에서 업무망으로 들어가고 네, 또 업무망에서 또 승관 들어가는 거거든. 인터넷에서 바로 승관이 안 들어가요. 아, 네네, 바로 못 들어가요. 예예, 그게 그 업무망을 통해서 승관망 들어가거든. 네,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다 보면 되죠, 승관망이. 그렇죠. 인터넷이 있고 업무망이 있고 이렇게 승관망이 뒤에 있으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거고 승관망 중에서도 아무래도 내가 그런데 들어갈 때도 여기가 그런 뭐 변경 가능한 것도 그렇고 우리 유권자들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에 네네. 그런 것이 이제 만약에 나간다든지 위험한 거고. 문제는 사전투표입니다. 해커는 선관위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해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를 무단으로 생성해 가짜투표 용지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인, 사인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취약하다. 테스트 프로그램도 입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렇게 이제 조력자가 좀 있으면 그 당시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프린터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동일한 투표용지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보니까 거의 해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면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들어가면 그렇게 점검에서는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취약하다는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보안 시스템을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보안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죠.
우리는 어렵게 북한 해커를 만났습니다. 북한 해커는 쉽게 선관위 서버를 뚫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국정원이 뚫었으면 북한은 더 잘 뚫을 수 있어요. 그걸로 뭐 말이 끝난 거예요. 국정원에서 자체 점검 핸드 뚫렸으면 북한이 뚫으자고 그러면 국정원에 한 번 넣어봤잖아요. 그런데 한 번 넣어봤는데 뚫렸으면 북한은 매일 얼마나 수십 차례 공격을 하겠어요. 그럼 북한은 이미 쉽게 넘어갔고 패스워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건 진짜 이건 불감증, 심각한 불감증이죠. 우리가 너무 지금 이 북한 앞에서 저는 너무 한국 사람들이 아니한 것 같아요.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 뭐 망이 선관위만 해도 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차단돼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설명이요. 망이 서로 차단이 됐으면 보안정보 때 뚫렸잖아요. 네. 그럼 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은 없는데 도적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설명을 이 사람들도 모순인데요. 그 망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원래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가 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안 그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막았다는 건지. 그런데 그 시스템하고 그 선거 시스템하고 이제 내부망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업무가 될까요? 업무하려면 어쨌든 통화 수도꼭지를 열었다가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북한의 해커들 입장에서는 열을 때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부망까지 들어갔다가 선거망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열렸을 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화벽이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죠. 한국의 방화벽 같은 거는 북한이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그 보안 시스템 넘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만 넘어서면요. 내부 조작 같은 거는 일단 넘어서서 집안에 들어왔으면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전체 시스템을 장악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선거 인원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사전 투표 인원을 조작하거나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가 쌓여진 데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충분히 거기서 빼내갈 수도 있고 그거 가져다가 조작해서 다시 심어놓을 수도 있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 해커는 선관위 서버는 너무나 쉽게 침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들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대, 22대 총선, 20대 대선, 2023년 서울시 강서구 구청장 선거, 202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사전선거 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들 선거와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진 분들의 제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따로 뭐 선거망을